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황금으로 쌓은 성. 사천성의 명산이자 도가의 성지라 불리는 청성산. 사시사철 푸르다 하여 붙여진 이름처럼 산은 맑은 기운을 내뿜으며 웅장하게 솟아 있었다. 그 산 아래에는 수많은 도관과 객잔, 그리고 번화한 장터가 형성되어 있었다. 순례객들과 상인들로 붐비는 거리 한복판. 유독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이 눈길을 끌었다. 5층 높이의 목조 누가. 기와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처마끝마다 매달린 황금빛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입구에는 금사방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최고급 비단과 향신료를 취급하는 것의 상단이었으나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했다. 이곳은 청성파의 비호 아래 혈마종의 검은 돈이 세탁되는 사천성 최대의 도박장이자 환락가였다. 금사방의 지하 1층, 지상의 화려함과는 달리 이곳은 욕망과 탐욕이 뒤섞인 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개의 등불이 실내를 대낮처럼 밝혔고 곳곳에 놓인 도박 탁자 위에는 은자와 금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걸어라. 이번 판에 내 전 재산을 건다. 젠장. 또 잃었어. 돈 더 가져와. 눈이 붉게 충혈된 도박꾼들이 악을 쓰며 주사위를 던졌다. 그들 사이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녀들이 아편 연기를 내뿜으며 웃음을 팔고 있었다. 이곳에 흐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지하 2층, 밀실, 육중한 철문으로 닫힌 이곳은 금사방주, 금만호의 집무실이었다. 그는 비단 이불이 깔린 평상 위에 비스듬히 누워 시녀가 까주는 포도를 받아먹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마다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배는 탐욕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방주님, 이번 달 수금이 끝났습니다. 집사 하나가 굽신거리며 두툼한 장부를 바쳤다. 금만호는 귀찮다는 듯 장부를 대충 훑어보았다. 그래, 액수는 지난달보다 2할이 늘었습니다. 혈마종에서 보낸 자금 세탁 의뢰가 급증해서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 보지. 놈들이 피를 흘릴수록 우리 주머니는 두둑해지는 법이야. 금만호가 킬킬거리며 포도씨를 바닥에 뱉었다. 그는 혈마종과 마교가 싸우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 오직 그 혼란을 틈타 더 많은 돈을 긁어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참, 청성파 장로님께 보낼 상납금은 따로 챙겨두었느냐? 예, 최상금 야명주 10개와 황금 500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은밀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좋아. 늙은 도사 놈들이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지만 뒷구멍으로는 돈 밝히는 게 기생보다 더하다니까. 금만호가 혀를 찼다. 청성파, 정파의 명문이라 불리는 그들이 사실은 이 더러운 금사방의 가장 큰 뒷배였다. 금만호는 매달 막대한 상납금을 바치는 대가로 청성파의 무력 보호를 받고 있었다. 덕분에 관군은 물론이고 다른 사파 세력조차 감히 금사방을 건드리지 못했다. 방주님, 그런데 소문이 흉흉합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근 흑무라는 자가 혈마종의 세력을 차례로 괴멸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극사체와 철혈당도 당했다는데 혹시 이곳까지? 어허, 쓸데없는 걱정. 금만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쳐들어온단 말이냐. 이곳은 청성산 바로 아래다. 청성파의 앞마당이라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흑무인지 뭔지 하는 놈이 아무리 미쳤어도 정파 구파 일방 중 하나인 청성파를 적으로 돌릴 배짱이 있겠느냐. 만약 쳐들어온다면 그것은 곧 무림맹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금만호의 믿음은 확고했다. 정파라는 거대한 방패,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한, 이 황금의 성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걱정 말고 술이나 더 가져와라. 오늘 밤은 새로 들어온 아이들과 밤새 놀아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사가 물러가자 금만호는 다시 평상에 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때였다. 쿵. 천장이 미세하게 울렸다. 도박장의 소음 때문이 아니었다. 무언가 묵직하고 거대한 것이 금사방의 정문을 강타한 듯한 진동이었다. 뭐야? 금만호가 짜증을 내며 고개를 들었다. 쿵, 쿵. 진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마치 거인이 발을 구르며 다가오는 것처럼. 그리고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으아악, 사람 살려. 환락에 젖어 있던 도박꾼들의 비명이 음악 소리를 뚫고 지하까지 전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가서 확인해. 금만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갈 필요도 없었다. 쾅! 집무실의 두꺼운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육중한 철문이 반대편 벽에 처박히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콜록콜록. 금만호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침을 했다. 그의 눈앞, 부서진 문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지하의 탁한 공기보다 더 어둡고 더 무거운 기운.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 장포를 두르고 창백한 얼굴에 핏기 없는 미소를 띠고 있는 청년. 흑무였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흑살대원들이 피 묻은 검을 든 채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는 이미 금사방의 호위 무사들이 시체가 되어 나뒹굴고 있었다. 누구냐? 내 놈들은. 금만호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흑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집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비단, 값비싼 도자기,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황금 덩어리들. 냄새가 나는군. 흑무가 코를 찡그렸다. 돈 썩는 냄새와 위선의 냄새가. 그가 금만호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마치 도축될 돼지를 바라보는 백정의 눈처럼 무심했다. 내 놈이 금만호냐? 그렇다. 내가 바로 금사방주다. 내 놈이 누군지는 몰라도 실수하는 거야. 이곳은 청성파가 보호하는 청성파라. 흑무가 피식 웃었다. 잘 됐군. 안 그래도 그 고고한 도사님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흑무가 손을 까딱였다. 그러자 무영이 앞으로 나서며 금만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장부를 집어들었다. 혈마종의 검은 돈이 어떻게 세탁되어 청성파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모든 내역이 적힌 치부책이었다. 이것이 그 증거로군. 흑무가 장부를 넘겨받았다. 정파와 사파의 더러운 밀월 관계. 아주 훌륭한 이야기거리야. 내놔.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금만호가 사색이 되어 달려들려 했지만 흑무의 살기에 눌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오줌이 찔끔 흘러나와 비단 바지를 적셨다. 걱정 마라. 흑무가 장부를 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 장부는 아주 유용하게 써줄 테니. 그는 금만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너는 쓸모가 없구나. 살려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돈은 필요 없다. 흑무가 허리춤의 천죄를 어루만졌다. 내가 필요한 건 혼란이다. 쾅. 그때 위층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흑살대원들이 도박장 곳곳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화려했던 금사방이 붉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안 돼. 내 돈, 내 가게. 금만호가 절규했다. 하지만 흑무는 그를 비웃듯 밖을 향해 걸어 나갔다. 소리 질러라. 더 크게. 흑무가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그래야 내 주인들이 지저대며 달려올 테니. 지옥의 불길이 치솟는 금사방. 그 한복판에서
흑무는 청성파를 끌어들이기 위한 잔혹한 판을 벌이고 있었다. 제2장 초대받지 않은 손님. 으악, 불이야, 불. 금사방의 1층과 2층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극살대원들이 던진 기름병이 깨지며 붉은 화염이 맹렬하게 치솟아 올랐다. 화려한 비단 휘장과 최고급 목재로 지어진 건물이 순식간에 불쏘시개가 되어 타들어갔다. 도박에 미쳐있던 손님들은 서로를 밀치고 짓밟으며 출구를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정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문 밖에는 흑살대원들이 서슬 퍼런검을 든 채 지키고 서 있었다. 보내줘, 제발. 나는 그냥 손님이라고.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아기다툼. 인간의 가장 밑바닥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흑살대 조장 흥랑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결마종의 돈줄을 채워준 놈들이다. 공범이나 다름없지. 그의 손짓 하나에 흑살대원들이 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했다. 서거. 촥. 자비 없는 칼날이 도박장의 호위 무사들과 악질적인 낭인들을 베어 넘겼다. 피가 튀어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일반 도박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지만 흑살대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금사방의 무력, 그리고 이곳을 지탱하는 공포를 파괴하는 것이었지.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공포를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살아나간 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검은 옷을 입은 사신들이 황금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지하 2층. 금만호는 불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비밀 통로로 기어갔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내 돈, 내 왕국이. 그는 벽에 걸린 족자를 걷어내고 숨겨진 장치를 당겼다. 비밀 문이 열렸다. 건물 뒤편, 청성산의 숲으로 이어지는 탈출로였다. 헉. 금만호는 비대한 몸을 이끌고 좁은 통로를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등 뒤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쫓아오고 있었다. 그가 나온 곳은 금사방 건물의 뒷마당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었다. 쥐구멍이 꽤 좁더구나. 흑무였다. 그는 달빛 아래 금사방의 지붕 위로 치솟는 불길을 등지고 서 있었다. 마치 불 속에서 태어난 마왕처럼. 금만호가 주저앉으며 엉덩이 걸음으로 뒤로 물러났다. 오지 마. 오지 마라. 내가 믿던 청성파는 어디 있느냐. 흑무가 천천히 걸어왔다. 돈을 줬으면 밥값을 해야지. 아직도 안 오는 걸 보니 내 놈이 헛돈을 쓴 모양이구나. 아니야. 장로님이 날 버릴 리 없어. 금만호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품속을 뒤져 붉은색 신호탄을 꺼냈다. 청성파의 장로와 약속한 긴급 구조 신호였다. 이것을 쏘아 올리면 인근에 매복해 있던 청성파의 고수들이 즉시 달려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것만 쏘면 넌 죽은 목숨이야. 금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신호탄의 줄을 잡았다. 흑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다. 쏘아라. 흑무가 나직하게 말했다. 쏘라고 했다. 내 주인들을 불러봐라. 금만호는 흑무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다. 슈웅. 붉은 불빛이 밤하늘을 가르고 높이 솟아올랐다. 펑. 청성산의 밤하늘에 거대한 붉은 매화 문양의 불꽃이 터졌다. 청성파의 비상 소집 신호였다. 하하. 봤느냐. 이제 넌 끝이다. 금만호가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청성파의 고수들이 오면 내 놈 따위는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청성파의 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야. 금만호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살았다. 저 신호가 터지면 일각 안에 지원군이 도착한다. 청성파의 장로 청운도인은 강호에서도 손꼽히는 절정 고수였다. 그가 오면 이 건방진 흑무 놈도 끝장이다. 하지만 흑무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밤하늘에 흩어지는 붉은 불꽃을 감상하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예쁘군. 피 튀기는 밤에 어울리는 불꽃이야. 흑무가 시선을 내려 금만호를 보았다. 내가 나를 위해 초대장을 보내주었구나. 고맙다. 무슨 소리냐. 너 일부러 속에 둔 거야? 그제야 금만호는 깨달았다. 흑무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처음부터 청성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청성파를 끌어내기 위해 자신을 미끼로 쓴 것이다. 미친놈. 금만호의 이가 딱딱 부딪혔다. 정파의 거두인 청성파를 상대로 함정을 파다니. 이놈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의 법도를 무시하는 괴물이었다. 이제 판은 깔렸다. 흑무가 천죄를 뽑아 들었다. 검은 검신이 불타는 금사방의 붉은 빛을 받아 묘한 색으로 일렁였다. 구경꾼도 모였으니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지. 두두두두. 그때였다. 멀리서 수십 개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을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푸른 도복을 입은 무인들이 담장을 넘어 들이닥쳤다. 청성파였다. 선두에 선 백발의 노인, 청운도인이 흑무를 발견하고 검을 겨눴다. 멈춰라. 사악한 마도 놈아. 청운도인의 일갈이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의 뒤로 30여 명의 청성파 제자들이 반원형으로 흑무를 포위했다. 금만호가 환호성을 질렀다. 장로님, 접니다. 저 놈이 금사방을 불태우고 제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어서 죽여주십시오. 청운도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금만호의 추한 몰골과 불타는 금사방을 보자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자신들의 자금줄이 끊어질 위기였다. 내 이놈, 감히 청성파의 보호를 받는 곳을 침범하다니.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청운도인이 검기에 내공을 실었다. 푸른 검강이 검끝에서 피어올랐다. 하지만 흑무는 웃고 있었다. 비릿하고도 서늘한 조소였다. 보호라. 흑무가 품에서 아까 챙겨둔 장부를 꺼내 흔들었다. 이 더러운 장부를 보호하러 오신 게 아니고? 청운도인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 장부가 무엇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저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청성파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다. 내놔라. 청운도인이 다급하게 외쳤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목숨. 흑무가 장부를 다시 품에 넣으며 천죄를 고쳐 쥐었다. 그 목숨, 너희가 챙겨야 할 거다. 흑무의 전신에서 검은 마귀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 기세는 청운도인의 푸른 검강조차 집어삼킬 듯 흉폭했다. 정파의 위선자들아, 흑무의 눈이 붉게 빛났다. 너희가 지키려는 것이 정의냐, 아니면 저 더러운 황금이냐. 일촉즉발, 불타는 금사방을 배경으로 마침내 마와 위선의 검이 맞부딪히려 하고 있었다. 제세장 청성의 검, 닥쳐라. 마도 놈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청운도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흑무의 일갈은 정확히 그의 폐부를 찔렀다. 도박장과 아편구를 운영하는 금사방을 비호하고 뒷돈을 받아온 사실. 그것은 청성파의 수치이자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흑역사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물주인 금만호 앞에서 위엄을 보여야 했다. 사악한 놈의 혀를 뽑아주마. 청성 제자들은 들어라. 저놈은 무림의 공적이다. 주저하지 말고 베어라. 존명. 30여 명의 청성파 제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 들었다. 스르릉. 푸른 검광이 빗줄기 사이로 번뜩였다.
그들은 정파 명문답게 잘 훈련된 기세로 검진을 펼쳤다. 청성파의 자랑인 청풍검진. 바람처럼 빠르고 유려하게 적을 포위하여 숨통을 끊는 진법이었다. 제자들이 기합성과 함께 흑무를 향해 쇄도했다. 수십 자루의 검이 흑무의 전신을 노리고 찔러 들어왔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흑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피하려는 기색도 막으려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날아오는 칼날들을 무심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느리군. 흑무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가볍다. 챙챙.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흑무가 검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검집에 꽂힌 천죄를 들어 올려 날아오는 검들을 툭툭 쳐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가벼운 타격에 청성파 제자들의 검이 튕겨나갔다. 어떤 검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어떤 검은 손잡이째 부러져 나갔다. 내 손목. 이게 무슨 힘이야?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단순한 완력이 아니었다. 흑무의 검집에 실린 기운이 상대의 검기를 타고 들어가 검을 쥔 손목의 경맥을 뒤흔들어 버린 것이다. 이놈. 제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청운도인이 직접 나섰다. 그는 장로라는 직함에 걸맞게 강호 인류의 고수였다. 그가 펼친 것은 청성파의 절기 중 하나인 청풍 36검이었다. 청운도인의 검이 바람을 가르며 36갈래의 검명을 만들어냈다. 실체와 허상이 뒤섞인 현란한 검무. 일반적인 고수라면 어디가 진짜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목이 달아났을 터였다. 하지만 흑무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심연 같은 눈은 허상을 꿰뚫고 오직 단 하나의 실체만을 쫓고 있었다. 바람이라. 흑무가 조소했다. 썩은 내가 나는 바람이로구나. 깡. 흑무가 천죄를 뽑아들었다. 검은 섬광이 허공을 한번 그었을 뿐인데 36개의 검명이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흑무의 검끝이 청운도인의 검신 중앙을 정확히 때렸다. 청운도인이 뒤로 5걸음이나 밀려났다. 검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명문 정파의 절기가 고작 마도 놈의 일격에 파해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어찌하여 검에 망설임이 있느냐. 흑무가 천천히 걸어왔다. 빗물에 젖은 그의 검은 장포가 바람에 펄럭였다. 너희가 휘두르는 것이 정이라면 왜 검끝이 흔들리는 것이냐. 닥쳐라. 내 놈 따위가 감히 돌을 노네. 청운도인이 악을 쓰며 다시 검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찌르기였다. 심장을 노리는 날카로운 일격. 하지만 흑무는 고개만 살짝 까닥여 그 공격을 피했다. 검이 흑무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머리카락 한 올이 잘려나갔다. 내 놈들의 검에는 무게가 없다. 흑무가 청운도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욕망에 찌든 육신을 지키려니 검이 무거울 수밖에. 퍽. 흑무의 어깨가 청운도인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철산고. 커헉. 청운도인이 피를 토하며 뒤로 날아갔다. 금사방에 불타는 기둥에 처박히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장로님. 제자들이 기겁하여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흑무의 눈빛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지 마라. 흑무가 검을 바닥으로 늘어뜨렸다. 검 끝에서 빗물과 핏물이 섞여 뚝뚝 떨어졌다. 너희 스승이 꼴사납게 뒹구는 꼴을 더 보고 싶지 않다면 제4장 위선을 베다. 이 악마 같은 놈. 청성파의 대제자이자 차기 장문인 후보인 백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스승이 일격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백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존경하던 스승, 무적이라 믿었던 청성파의 검술이 흑무라는 괴물 앞에서 어린아이,
장난처럼 무너져 내렸다. 내 검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파의 무리에게 죽음을, 백검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소리쳤다. 그의 검에서 푸른 검강이 맹렬하게 피어올랐다. 그 기세는 스승인 청운도인보다 더 날카롭고 순수했다. 호, 극무가 멈칫하며 백검을 응시했다. 재능은 있군. 하지만 백검이 바닥을 박차고 쇄도했다. 그의 검이 흑무의 목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갔다. 쾌검,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하지만 흑무는 그 검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몸을 틀며 검날 옆으로 파고들었다. 챙, 금소금이 울렸다. 흑무의 검, 천죄가 백검의 검을 튕겨내지 않고 뱀처럼 감아 돌렸다. 점검, 상대의 힘을 이용해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교였다. 백검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자신의 검이 허공에 묶인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흑무의 차가운 눈동자가 백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내 검에는 살에만 있을 뿐 이치가 없다. 흑무가 검을 쥔 손목을 비틀었다. 우드드, 백검의 손목뼈가 비틀리는 소리가 났다. 크아악, 백검이 비명을 지르며 검을 놓쳤다. 하지만 흑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놓친 검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발로 차올려 손에 쥐었다. 오른손엔 천죄, 왼손엔 백검의 검. 흑무가 백검의 검을 들어 올렸다. 이 검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깨끗하구나. 흑무가 양손에 든 검을 서로 부딪혔다. 청성파의 보검이 흑무의 막검, 천죄에 부딪혀 반으로 뚝 부러져 나갔다. 잘린 검날이 허공을 돌아 바닥에 꽂혔다. 백검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목의 고통보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검이 부러졌다는 충격이 더 컸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가 부러진 것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쌓아온 자부심과 신념이 부러진 것이었다. 너희가 믿는 정의란 고작 쇠붙이 하나에 불과하다. 흑무가 부러진 검 자루를 백검의 발치에 던졌다.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 너희는 그저 겁먹은 양떼일 뿐이지. 흑무는 고개를 돌려 나머지 청성파 제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대사형인 백검마저 무참히 패배했다. 더 이상 싸울 의지는 남아있지 않았다. 뭐 하느냐? 그때 기둥 밑에서 청운도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청성파의 제자들이여, 물러서지 마라. 저놈은 마귀다. 죽여라. 하지만 제자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스승의 명령보다 눈앞의 공포가 더 컸다. 흑무가 청운도인을 향해 걸어갔다. 아직도 짖을 힘이 남았나 보군. 내 이놈, 내 놈이 오늘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너는 오늘 정파 전체를 적으로 돌린 것이다. 무림맹이, 검제께서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청운도인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악담을 퍼부었다. 검제라. 흑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늙은이가 나온다면 나야 환영이지. 하지만 그 전에 흑무가 품에서 금사방의 장부를 다시 꺼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걸. 흑무가 장부를 펼쳐 청운도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빼곡히 적힌 뇌물 내역, 청운도인의 이름 옆에 적힌 막대한 금에 무림맹주가 이 장부를 보고도 너희를 감싸줄까 아니면 꼬리 자르기를 할까. 청운도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공으로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욕망에 의해 진 것이었다. 이건 조작이다. 모함이야. 조작. 흑무가 싸늘하게 웃었다. 그럼 저기 엎드려 있는 금만호에게 물어볼까? 구석에 처박혀 있던 금만호가 흑무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자의 체념이었다. 청운도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의 위선은 불타는 금사방의 불길 속에서 낱낱이 까발려졌다. 죽여라. 청운도인이 눈을 감았다. 차라리 죽여라. 이런 모욕을 주느니 목을 베라. 아니, 극무가 검을 거두었다. 죽음은 너무 쉬운 도피처지. 너희는 살아서 이 치욕을 견뎌라.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죄업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라. 그는 뒤에 도열에 있던 흑사일대원들에게 손짓했다. 무영, 예, 주군, 이 자들의 검을 모조리 수거해라. 존명, 흑사일대원들이 늑대처럼 달려들었다. 얼어붙은 청성파 제자들의 허리춤에서 검을 빼앗았다. 저항하는 자는 없었다. 이미 그들의 영혼은 베어나간 지 오래였다. 순식간에 수십 자루의 청성파 검들이 흑무의 발 앞에 쌓였다. 뭐 하려는 거냐? 청운도인이 비명을 지르듯 물었다. 흑무는 대답 대신 쌓여있는 검들을 향해 천죄를 내리꽂았다. 과지지, 강철 검들이 비명을 지르며 으스러졌다. 흑무는 멈추지 않았다. 검을 휘두르고 밟고 부러뜨렸다. 챙그랑, 뚝, 깡, 무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검들이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닥을 뒹굴었다. 그 소리는 청성파 제자들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소리였다. 너희는 검을 쥘 자격이 없다. 흑무가 조각난 검 파편을 밟고 섰다. 그의 목소리는 대장간의 망치 소리보다 더 무겁게 울렸다. 돌아가서 맹주에게 전해라.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였다. 우르릉 쾅. 불타는 금사방 본관 건물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 불길을 배경으로 선 흑무의 모습은 청성파 제자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포와 치욕의 낙인으로 새겨졌다. 제5장 타오르는 황금. 금사방의 건물이 무너지며 내뿜는 열기가 사방을 덮쳤다. 하지만 흑무는 그 열기조차 즐기는 듯했다. 그는 부러진 검들을 뒤로 하고 금사방의 지하 금고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흑살대원들이 금고의 육중한 철문을 폭파해 놓은 상태였다. 죽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무영이 보고했다. 안에는 막대한 양의 금괴와 은자, 그리고 보석들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을 챙겨서 철수할까요? 마교 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흑무는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황금의 산,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 그리고 아편에 중독된 영혼들을 팔아 모은 더러운 재물이었다. 그 황금 위에는 죽어간 이들의 원혼이 서려 있는 듯했다. 가져가지 않는다. 흑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돈은 썩었다. 마교의 기둥을 세우기에는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 그럼 태워버릴까요? 아니면 묻어버릴까요? 아니, 흑무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금사방 밖 불길을 피해 몰려든 구경꾼들을 바라보았다. 마을 주민들, 가난한 농부들, 그리고 금사방의 가족을 뺏기고 재산을 탕진한 채 거지가 된 피해자들. 그들이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돌려준다. 흑무의 명령에 무영의 눈이 커졌다.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짜 주인들에게 말이다. 흑무가 손을 들어 마을 사람들을 가리켰다. 저들은 금사방에게 피를 빨린 자들이다. 이 돈은 저들의 것이다. 아, 무영이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다. 민심을 얻고 정파의 위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알겠습니다. 흑살대, 금고 안의 재물을 밖으로 꺼내라. 흑살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금괴와 은자가 든 상자를 짊어지고 나와 금사방 앞마당에 쏟아부었다. 촤르르륵, 황금비가 쏟아졌다.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화들이 바닥에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엄청난 양의 재물이었다. 이게 다 뭐야? 금이잖아. 진짜 금이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흑무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 내공이 실려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가져가라. 사람들이 흠치에 놀라 멈칫거렸다. 함정일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것은 금사방 놈들이 너희에게서 훔쳐간 고혈이다. 너희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값이다. 그러니 가져가라.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정말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흑무의 일갈에 둑이 터지듯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들었다. 내 돈이다. 저놈들이 뺏어간 내 돈이야. 이걸로 우리 아이 약을 살 수 있어. 쌀을 살 수 있어. 사람들은 그 말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다. 옷자락에 담고 품에 넣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긁어모았다. 울면서 웃는 자, 그 말을 움켜쥐고 춤을 추는 자. 그 광경은 혼돈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이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금만호는 자신의 재산이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는 꼴을 보며 땅을 쳤다. 안 돼. 내 돈. 저게 다 얼마짜린데. 내놔. 다 내 거라고. 그가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군중들에게 밀려 넘어졌다.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면서도 그는 금화 하나를 줍기 위해 손을 뻗었다. 추악한 탐욕의 말로였다. 흑무는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뒤로하고 무영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자. 볼일은 끝났다. 예, 죽은. 흑무와 흑살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불타는 금사방과 황금에 취해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러진 검을 쥐고 고개를 숙인 청성파 무인들만이 남았다. 멀리 산등성이에서 흑무는 불타는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이걸로 소문은 바뀔 것이다. 흑무가 중얼거렸다. 혈마군의 사생아가 아니라 부패한 정파를 심판하고 백성에게 재물을 나눠준 이적으로 위천독이 퍼뜨린 폐류나라는 독을 흑무는 황금이라는 해독제로 씻어내 버린 것이다. 민심은 요물과 같아서 막연한 공포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이니까. 다음은 어디입니까? 무영이 물었다. 흑무의 시선이 사천성을 넘어 더 먼 곳을 향했다. 이제 무림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청성파의 치부가 드러났으니 그들은 명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겠지. 흑무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을 깐다. 밤바람이 흑무의 장포를 휘감았다. 청성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강호의 질서를 뒤흔들고 정파와 사파의 경계를 허무는 거대한 혼돈의 시작이었다. 마가 지나간 자리, 그곳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새로운 전설이 피어오르고 있었다.